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슬픔도 잠시,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. 근데요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네, 바로 이 질문.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딱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실 거예요.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? 하고 막막하시죠? 괜찮습니다. 지금부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로 한 걸음씩 같이 가보자고요. 자, 그럼 이런 상황에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때 우리 대부분이 가장 먼저 뭘 떠오를까요? 아마 다들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.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네, 맞아요. 바로 한정 승인이죠.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돌아가신 분 빚은요,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겠습니다. 제 원래 재산은 절대 못 건드려요. 라고 법원에 딱 선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뭐랄까 아주 중요한 1차 방어막 같은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.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. 사실은요,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복잡한 일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. 아니, 한정 승인이 내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라면서 그 뒤에 또 뭐가 있다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부분. 대부분이 놓치고 마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숨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보죠. 바로 이거예요. 한정 승인을 딱 하고 나면요, 제 법적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. 그냥 재산 물려받는 상속인에서 돌아가신 분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빚쟁이들,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일종의 청산인이 되는 거예요. 와, 갑자기 책임이 막중해지죠. 마치 회사가 망했을 때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 복잡한 일을 이제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보시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왼쪽, 임의배당. 이건 말 그대로 제가 알아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. 이게 더 편한 거 아니야? 쉽죠? 하지만 누구한테 먼저 줘야 하는지 순서를 틀리거나 채권자 한 명이라도 빼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. 반면에 오른쪽, 상속재산 파산은 뭐냐? 법원이 아예 전문가를 깍 붙여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주는 거예요.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겠죠? 만약에 제가 직접 하다가 실수를 했다?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상상하기도 싫은데 최악의 경우엔 애써 받아놓은 그 한정 승인이 그냥 무효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? 돌아가신 분의 모든 빚을 제 개인 재산으로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. 아니면 왜 저 사람한테 먼저 줬냐면서 다른 채권자한테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고요. 정말 끔찍하죠. 그래서 이런 모든 위험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이 복잡한 상속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최종 해결책, 바로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간단해요. 복잡하고 위험한 그 청산 절차를 상속인인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법원이 자, 이 전문가가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하고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을 딱 정해주는 거죠. 그럼 이 전문가가 모든 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채권자들한테 정확하게 나눠주니까 내가 실수할 걱정 아예 없는 겁니다. 속 시원하죠?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의 공식적인 업무 지침, 실무 준칙이에요. 그러니까 이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게 개인이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 직접 관리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절차라는 거죠. 모든 과정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. 안심이 되죠?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내가 더 이상 채권자들한테 돈 언제 갚을 거냐는 전화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요. 복잡한 법률 서류 보면서 머리 아플 일도 없는 겁니다. 그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.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할 필요 없이 모든 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끝낼 수 있다. 이게 바로 상속재산 파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구체적으로 누가, 언제까지,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는 진짜 실용적인 정보들,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. 이걸 누가 신청할 수 있냐? 당연히 상속인인 내가 할 수 있고요. 근데 재밌는 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 쪽에서 저 재산 그냥 두지 말고 법원이 나서서 공정하게 정리해 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.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시간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상속이 시작된 날
그러니까 보통은 돌아가신 걸 알게 된 날로부터 딱 3개월 이 안에 신청해야 해요. 이 골든타임 놓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.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.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 크게 5단계로 딱 정리됩니다. 1단계, 법원에 저 상속재산 파산 신청합니다 하고 서류를 대요. 2단계, 그럼 법원이 오케이 하고 전문가 파산 관제인을 정해줍니다. 3단계, 나는 법원에 한 서너 번, 많으면 5번 정도 가서 상황 설명만 해주면 돼요. 그럼 4단계, 그동안 전문가가 알아서 재산 팔고 돈 나눠주는 걸 다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단계, 모든 게 끝나면 법원이 자, 이제 진짜 끝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죠. 어때요? 내가 할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? 자,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딱 내려졌습니다. 그럼 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?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. 이게 바로 법원이 찍어주는 완결,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더 이상 채권자한테 전화 올까봐 가슴 졸일 필요도 없고요. 혹시 나중에 또 다른 빚이 튀어나오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감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. 그 지긋지긋하고 복잡했던 문제에 완벽하게 마침표를 딱 찍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진짜 뭐랄까 최종 안전장치 같은 건데요. 만약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신청을 깜빡하고 놓쳤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괜찮습니다. 이 상속재산 파산 선고만 받으면 법에서 알아서 이 사람은 한정승인 한 걸로 쳐주자 이렇게 해줍니다. 와, 대단하죠?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내 개인 재산은 돌아가신 분 빚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야말로 절대보호 보증서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.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엔 꼭 고민해 보셔야 해요.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랑 빚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. 아니면 팔기 어려운 부동산 같은 게 껴있다. 또는 채권자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것 같다. 이런 상황이라면요.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홍제 끙끙 앓지 마세요. 법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걸 가장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, 바로 상속재산 파산이 가장 현명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,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일지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